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도시락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도시락 통에다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 볼 반찬은요, 멸치 아몬드 볶음인데, 칼슘이 풍부한 멸치라서 산소를 뇌에 공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 집중에 도움되는 멸치 아몬드 볶음 만들어 볼게요. 멸치 아몬드 볶음에는 이 슬라이스 아몬드를 준비했고요. 멸치는 종이컵 기준으로 2컵 정도, 그리고 색깔 좀 날 수 있는 홍고추 준비했습니다. 자, 멸치를 먼저 마른 팬에 볶아 주셔야 되는데요. 이 멸치는 잔멸치로 준비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먹고 소화도 잘 되게 잔멸치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른 팬에 2컵 정도 볶아 주실게요. 자, 멸치 볶는 건요, 이렇게 중간불에서 한 1분 정도 볶으시는데 멸치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만 볶으시고 이런 채반에다가 놓으셔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멸치를 볶기 위해서 이제 식는 동안 우리는 식용유를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둘러주시고요. 이 기름에 의해서 소스가 이렇게 끓어야 돼요. 그래서 소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촉촉하게 만드는 멸치볶음은 양념 소스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식용유를 살짝 넣으셔서 불을 켜놓으신 후에 홍고추를 이렇게 썰어 놨고요. 저는 씨도 살짝 빼놨습니다. 홍고추를 넣으셔서 살짝 볶아주세요. 자, 홍고추가 향이 살짝 났으면 저는 진간장을 넣을 건데 멸치에 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장을 많이 넣으면 너무 짤 수 있어요. 그래서 간장은 밥수저로 이렇게 반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간장 넣고요. 그 다음에 불을 껐어요. 지금 불을 켜놓으면 다 타거든요. 요거는 맛술이에요. 제가 강쌤이 많이 쓰는 맛술 밥수저로 2개 정도. 요걸 넣으시면 비린내도 사라지고 그리고 윤기도 잘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탕과 여러분들 이제 올리고당인데 설탕은 저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황설탕을 준비했어요. 흰설탕보다. 근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좀 딱딱해지고요. 좀 촉촉하게 하려면 올리고당을 많이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설탕의 양은 한 수저 정도만 넣으시고 좀 달달한 거 이렇게 원하신다면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좀 촉촉한 이 멸치볶음이라서 올리고당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건 백설, 설탕은 원래 백설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2수저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물엿 넣으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흡수하는 것도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올리고당을 넣으시는 게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맛에 더 맞겠죠? 자, 얘를 끓여주시는데 바글바글바글 소스가 좀 끓어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소스가 더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물을 넣지 마시고 이럴 땐 식용유를 넣으셔야 윤기가 나는 거예요. 바글바글 끓여볼게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세요. 요렇게 바글바글 끓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식혀놨던 멸치를 지금 다 넣어주세요. 우리는 종이컵 2컵 기준이시고요. 비벼주시는데 불이 세면 너무 타요. 소스가 묻기도 전에. 그래서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요. 비벼주겠습니다. 자, 멸치가 어느 정도 양념에 어울려져서 이렇게 볶아졌으면요. 기억력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아몬드 넣겠습니다. 근데 아몬드 넣으실 때 주의사항은 멸치를 처음에 할 때 넣으시면 아몬드가 너무 타거나 비린내가 너무 묻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멸치가 볶아진 후에 아몬드를 원하시는 만큼 넣으셔서 이때 비벼주시는 게 잘 엉기고 이건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정도 되면은 멸치하고 아몬드하고 잘 볶아지는데 간을 보셔서 이게 좀 달지 않다 싶으면 올리고당을 추가하셔서 촉촉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올리고당을 저는 소량 더 넣고요. 이러면 더 잘 엉겨요. 이때는 불을 끄고 비벼주시고 마지막 먹기 직전에 참기름 넣으셔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찬으로는 입맛이 없을 수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김치와 들기름을 이용해서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김치볶음에는 양파와 그리고 김치, 좀 약간 신김치가 맛있고요. 그리고 들기름이 필요합니다. 자, 양파는 단맛을 주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줄 수 있도록 칼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는 도마에서 하시면 물이 드니까 저처럼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잘게 좀 잘라주세요. 자, 맵지 않게 볶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김치볶음에서는 이제 들기름을 이렇게 좀 넉넉히 넣으셔가지고 들기름이 기억력 집중에 또 좋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양파를 한 3분의 1컵 정도 되게 다졌고요. 종이컵 양으로는 그 정도 준비했고요. 김치의 양은 한 4분의 1 포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종이컵 1컵 정도 될 것 같고요. 양파를 좀 많이 넣으면 김치가 안 매워져서 짠맛이 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물을 많이 먹지 않게 돼요. 이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수능 당일날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니까 물을 좀 적게 먹을 수 있게 염분을 좀 낮춰서 요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김치볶음에서 양념을 이제 수분이 좀 날아갈 때쯤 양념을 하시는데요. 양념에는 우리 맛술이에요. 맛술은 뭐 수저를 이용해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설탕. 설탕은 좀 단맛이 들어가면 학생들의 입맛이 좋으니까 이렇게 밥수저 하나예요. 요거는 제가 국자라서 그렇지만 한 스푼 정도만 넣으셔서 이렇게 볶아주시고 이 수분이 볶음은 없어질 때까지 볶아야 수분이 날아가야 되니까 계속 볶아주세요. 약한 불이고요. 센 불 하면 김치가 여러분들 다 타요. 그리고 김치볶음은 좀 물러져야 되기 때문에 약한 불로 계속 볶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이 하나도 없게 볶아주시면 김치볶음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거고요. 마지막에 깨소금만 이렇게 통깨나 깨소금 이용해서 솔솔솔솔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찬으로는 사과 샐러드를 준비했고요.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점심때 먹으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 샐러드와 이 비타민 E가 많은 이 통아몬드 그리고 이 크랜베리까지 넣어서 아이들 입맛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깨끗하게 껍질을 깎아주시고요. 이렇게 껍질이 튕겨나갔네? 껍질이 있는 상태로 요리하시는 게 갈변도 덜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더 예뻐서 껍질이 시하고요. 씨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날려줍니다. 자, 사과는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갈변이 방지가 돼요. 전날 하셔도 하루는 이상 요 색깔 유지하거든요. 이렇게 담가 놓으셨다 물기 빼시는데 그냥 빠지면 잘 안 빠지고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보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자, 사과는 좀 크지 않은 사과였고요. 한 개 기준에 마요네즈는 이렇게 수저로 듬뿍 넣으시면 한 2수저 정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넣는 거는 또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넣어보시고 사과 자체에 단맛이 있어서 설탕은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버무려진 사과에 아몬드와 크랜베리를 넣으실 건데 뭐 기억력에도 좋고 아이들 입맛도 살아난다니까 적당히 사과보다 한 뭐 소량만 그냥 장식처럼 넣으셔야지 견과류 많이 먹으면 또 이빨 아플 수 있으니까 소량 넣으시고요.
추가로 견과류 넣으신 후에 마요네즈를 소량 더 넣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능 도시락 반찬으로는 닭불고기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닭다리살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파, 그리고 양파, 그리고 좀 느끼한 맛 없애는 청양고추 준비했습니다. 자, 야채는 대파 들어가고요. 이럴 때 대파는 다지셔도 되지만 양념장처럼 넣으실 수 있도록 그냥 굵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도 좀 큼직하고 이런 식으로 썰어서 같이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썰어 봅니다. 청양고추는 좀 통통하게 송송 썰으셔갖고 구워줄 때 살짝 매콤한 맛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다리살이 쫄깃하기 때문에 이런 닭불고기는 닭다리살을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할인 거 살만 팝니다. 자, 손질은 그냥 큼직하게 썰으셔가지고 구워줄 거예요. 자, 닭을 손질했다면 밑간을 하기 위해서는 청주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후춧가루. 후추는 닭을 누린내를 빼주기 때문에 전 넉넉히 쓰겠습니다. 자, 닭불고기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자, 설탕은 좀 소복히 해서 하나 넣으시고요. 그리고 진간장. 간장은 샘표 간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샘표 간장을 우리 불고기니까 그래도 수저로 둘, 셋, 네 개. 좀 간이 요건 조금 싱거운 맛이 없겠죠? 그래서 설탕이 녹도록 저어줍니다. 다음에는 맛술이고요. 맛술을 넣으시게 되면은 닭이 좀 연육작용이 돼요. 그래서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이게 고기니까 후춧가루 소량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마늘을 이렇게 한 스푼만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으로 오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념합니다. 자, 썰어놨던 대파와 양파를 다 넣어주세요. 자, 닭의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매실 원에 요거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수저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참기름이 들어가야 이렇게 불고기 양념장이 되고요. 살짝 넣으셨으면 완성됐습니다. 자, 준비된 양념장에 아까 우리 술과 잡내를 없애준 닭을 집어 넣으시고 조물조물 재워주세요. 자, 닭불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요. 닭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양념에 이렇게 한 1시간 이렇게 재워놓은 닭은요. 양념장에 좀 스며들었어요. 이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닭불고기를 익히실 때는 이 닭다리살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래서 물이 나오고 불을 좀 줄여서 은은하게 한 5분 이상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이 느끼한 맛이 약간 생길 수 있으니까 썰어놨던 청양고추를 같이 넣고 구우시면 좋습니다. 자, 닭을 익히실 때 이렇게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바짝 익어야 닭이 부드럽게 잘 익고요. 닭은 학생들이 먹기에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아서 포만감이 있으니까 꼭 드실 수 있도록 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닭불고기를 바짝 볶으셔서 국물 없게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도시락에 알맞은 반찬을 완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